안녕하세요.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동안 MC 진현수 코디네이터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동인천역 도시재생대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동인천역 도시재생대학은 총 9주간 진행됩니다. 각 파트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강의를 들으시고 토론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토론 과제 제출은 현장지원센터나 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강인 주거지 관련 만부마을 집수리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실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 허훈 사무국장님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누르셨다면 우리 다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저는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의 허훈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강하고 2강, 그 다음에 3강, 4강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1강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례에서 이제 저희가 만부마을 그 주택 수리 사업을 진행한 것과 커다랗게 만부마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택 수리 부분을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공지나 나가서 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말씀드릴 거고, 3강하고 4강에서는 그 커뮤니티 쪽에서, 주택가 커뮤니티 쪽에서 어차피 주택 수리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관련해서 커뮤니티가 뭔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뭔지를 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사례에서 저희 만부마을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그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만부마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동구 만부마을 사례 이렇게 말씀드릴 거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라는 법인이고요. 그 인천 지역에 이제 주거복지 전문으로 하는 그 주택 수리 그 전문 공사기업입니다. 저희 사명과 가치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일자리 제공과 그다음에 지역 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며 주거복지 영역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 형태는 협동조합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은 2억인 걸로 갖고 있고, 주소는 남동구 만수동 쪽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산상은 그 내용 보시면 저희 주소하고 전화번호,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가 어떻게 걸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인천에는 인천 남동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율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 일자리,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 근로능력 모자란 분들이 남동지역자활센터에 오셔서 저희처럼 집수리 관련한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자활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거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 일들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그 사무종합건설과 마름들이 하우징처럼 그 자활센터에서만 있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활 기업으로서 이렇게 법인 형태로 나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에 자활 기업으로 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에 또 다른 개인 사업자인 아름드리 하우징이라는 자활기업이 나와서 그 양 자활기업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다가 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기에는 이 이제 좀 이렇게 다 사업의 다양화나 전문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두 개가 2014년에 저희 협동조합 청솔주거복지센터로 법인을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다시 합병을 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문 그 건축 기사도 채용을 하고 그래서 사업도 좀 다양화시키고 전문적인 기술 지도를 가능하게 해서 저희는 그리고 법인 형태가 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는 그 주주들이 주인이지만 여기는 각각의 조합원들, 저희 직원도 조합원이지만 그 조합원들이 주인인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그 전문 건설 면허인 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의 주 사업은 그 취약계층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는 일단 뭐 자활기업에서 출발을 한 그 자활기업이고 자활기업이자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법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크게 보면은 저희가 주 사업은 이제 주거복지 사업이 주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 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일반 공사업들, 인테리어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주거복지 사업은 수선유지급여 사업이라고 취약계층 중에 이제 집을 자가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자산이 없으신데 단 집은 내 명의로 갖고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그 주거 환경에서 집을 고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LH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자활기업인 데서 전국에서 이렇게 각 구별로 저희는 남도권 거를 주로 맡아서 하고 한 보통 평균 한 135에서 한 150호 정도를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있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창호라든지 아니면 단열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은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전처럼 그 수선유지 급여 사업이나 각종 지원들을 못 받으신 분들은 각 긴급으로 지자체에서 집수리를 요청하는구나 이런 데는 저희가 무료 집수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GO 같은 그 사회단체들이 지원하는 데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집수리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단에 계신 분들을 저희 자활기업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그 자활근로사업단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집수리에 대한 관한 교육, 그 다음에 전문기술교육 이런 것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기 계속 뭐 내용 그 중에 도시재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인천 역전 2030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 정책하고 그 지금 하는 도시정책하고 약간의 좀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정책을 보면 이게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중앙주도 형식이거든요. 중앙에서 정부에서 큰 그림을 큰 정책을 하나 세운 다음에 규모가 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작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건축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밀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거에서 그 여태까지는 전국에서 뭐 한 40, 50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로 살고 계신 주민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회 여건, 지역의 그 요청이나 요구들이 반영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정됐듯이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하는 방식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기존이 정부 윗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탑다운이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꾸로 버텀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건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싹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도 그 재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좀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적겠죠. 그 기존 정책을 비교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아마 그 50조 원, 그 뭐 등등 뭐 기타 등등 제금해서 기금이 훨씬 더 그 기존에 했던 정책보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뭐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했던 만부마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형 해서 주거지 지원, 그러니까 주거지에 관련된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고 계신 거. 그다음에 지금 아마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거지 지원형은 아닐 거고 중심시가지형이 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랑 주거지가 이제 여기 같은 특이한 경우 공존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상업이 조금 이렇게 쇠퇴를 하거나 이런 데서 상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뭐 주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걸로 하고,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은 좀 큽니다. 인천에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거 밑에서 설명했듯이 뭐 산업단지, 공항, 철도 이런 부지, 그러니까 규모가 좀 굉장히 크지요. 그런 데서 하는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좀 대규모로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했던 주거지 지원형 사업 만부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동구 만부마을은 저도 인천 출신이라 여기 동구에는 저도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동구 창녕동 출신이라 여기 중앙시장도 많이 와보고 했는데, 사실 만부마을이라는 곳이 저희 남동구에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어쨌든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70년대에 각종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마을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을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점점 주거지가 모자르니까 주위에 아파트들이 많이 개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파트들이 서고, 여기 만부마을은 점점 약간씩 좀 쇠퇴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 2차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제가 뭐 이거 실패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좀 효과가 이렇게 미비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부마을을 끼고 그 옆에 향촌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요. 유신마을은 그 전에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사이에 낑겨 있어서 여기는 좀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좀 많이 좀 감소가 됐고, 여기 특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하면, 이거는 제 자료는 아니고요. 남동구에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제 계획서에 나온 걸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주거 환경은 당연히 주택이 노후화된 곳이 많았고, 그다음에 자율 개량을 하기에는 이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지도 않고 규모가 너무 영세했기 때문에 효과들이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그 생활환경 쪽에서 보면 당연히 길도 좁고, 그리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취약계층이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긴 특이한 점이 한 8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골목도 좁고
그 다음에 산 밑에 바로 있는 곳이라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공간 환경도 생활 편의 지역도 많이 부족하고, 대신에 여기는 뭐가 좋으냐면 자연환경적 요소로 보면 그 뒤에 철마산 자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녹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환경에서 미추홀 그 옆에 미추홀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남동구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만부마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개선 사업을 좀 한 두어 차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로 어쨌든 미비한 점이 좀 많아서 이번에 그 2017년인가 18년에 아마 그 주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 조직의 그 뭐 세계단체,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도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어요. 주택정비사업조합, 기존에 있던 정비사업조합들, 토지분들, 소유주분들, 그리고 LH, 그리고 도시공사, 이렇게 남동구청 해갖고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지원조직이 이제 중간지원조직에 저희 이름도 나오지만 인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저희 청돌주거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저희 모 단체인격인 남동지역자료센터, 논인력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만부마을의 큰 그림은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마을 그림 보시면 스텝 1에 보면 거점 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그다음 스텝 2에 기반 시설, 공동 이용제 설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큰 그림대로 100% 진행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스텝 1에 앵커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대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택 그 소유주분들이랑 아직 합의의 과정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가로 정비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스텝 2에 이제 공동시설 확보로 해서 뭐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아직 그 좀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데에서 진행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는 만부마을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그런 건물에서 당연히 지원센터 건물을 하나 또 새로 청년사업을 짓고,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3에서는 어쨌든 그 큰 규모의 아까 스텝 1에 뭐 매입 임대주택, 그 다음에 가로 환경, 뭐 스텝 2에서 환경 정리를 이미 기반적으로 다 끝내면 뭐가 이제 그 주민 자력 개발이라고 해서 자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자율 개량, 이 공공재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단 자율적으로 의식해서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지원 형식으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재건축을 유지하시거나 이런 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스텝으로는 외적인 공간적인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실제로 이제 공간적인 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마을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한다는 게 이게 뉴질 사업 계획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만부에는 만부마을 도시재생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전국 저는 1호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긴 주민자치조직이 자치적으로 계시다가 법인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을에 관한 프로그램, 뭐 관리, 운영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랑도 얼마 전에 협약을 맺었고요. 만부마을은 이렇게 그림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이 그림대로 100% 진행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100% 반영이 되진 않지만, 근데 그림대로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가로정비,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신 주차장,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공간적인 면에서는 큰 규모의 공사를 먼저 1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2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있고, 3단계에서는 큰 규모가 이렇게 공간적인 게 됐으면 편의시설들, 왜냐면 여기에 어쨌든 인구라든지 이런 걸 유입시키거나 아니면
그 활성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시설들이 좀 있으셔야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여기 동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어쨌든 나머지 것들이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개별 주택이나 단독 주택들은 집 주인분들께서 공공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율개량의 의지로서 집수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로써 이제 만부마을 큰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요. 1강에서는. 2강에서는 저희가 만부마을의 집수리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1강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2강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만부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큰 그림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많이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저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사례들, 어떻게 이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집수리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죄송하게도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입맛에 안 맞거나 아니면 모자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들이 좀 많으실 테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상이나 있으면 코디 선생님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첫 시간에 나왔던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거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제가 100%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다 긁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아는 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이제 집수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만부마을은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노후화된 만부마을이 좀 이렇게 많아서 스텝 1, 2, 3, 4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이제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집수리 사업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게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만부마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인천도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약간의 변형이 좀 있을지는 그 후에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지원하시고 실제로 사업이 시작될 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집수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뭐라 그래야 돼? 집수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준공이 20년 이상 된 건물들, 20년이 좀 안 되는 건물들은 일단 이 사업 대상에서 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만부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 2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82%가 넘었었어요. 거의 83%가 됐는데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죠. 그리고 인구들이 많이 좀 감소화되고 노령화돼서 여기는 실제로 1인 가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공간화 빈집들이 이제 철거나돼서 가보면 실제로 가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단독들이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리고 이미 공가가 된 상태가 있고 공가된 집들이 너무 낡아서 아마 철거된 집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로 좀 방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것 때문에 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주거재생 사업이 좀 시급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지원제도는 저도 요거 사업계획서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집수리 부분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주택관리소 연계 프로그램이 뭐 있고, 그린 리모델링, 집수리 뭐 LH랑 연계된 뭐 임대주택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저희 지금 집수리 사업, 비용을 지원받아서 집수리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자율주택 정비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이번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서 도시재생 사업에 집수리 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집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질 집수리 사업은 대상지는 당연히 이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질구역 내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19년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뭐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구청에서 지정된 사업을 해서 국고가 지원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총괄로 진행을 하고,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도시공사랑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랑 사업 시행을 같이 시작을 한 거고, 좀 이따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외부 도세, 외적인 요소들 있죠. 내적인 요소는 죄송하게도 지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에 그 벽면 색채라든지, 그 다음에 단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된 집들이니까 당연히 지붕이 좀 노후화된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붕. 그 다음에 창문들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PVC로 된 그 좀 하이샤시로 많이 되어 있지만 옛날엔 목창들도 있고 창문이 없는 집들도 많아요, 실제로도. 그다음에 대문, 담장, 기타 등 외부 환경 개선 목적의 주택 외부 집수리라고 이렇게 딱 사업 내용이 박혀 있어요.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요거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3강 사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택 자율 개량 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주택 자율 개량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 그래 나도 이 정도는 이렇게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실제로 내가 좀 자금이 모자르니까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집수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좀 내 여유자금이나 아니면 은행 금융자를 통해서 집을 좀 이렇게 고치고 싶어. 이런 의식을 좀 개량시키는 게 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 총 예산은 이 집수리 부분에 대한 예산만입니다. 이거는 총 예산은 7억 7,800만 원 정도 됐고요. 실제로 한 80호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 좀 이따가 어느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 지원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총 공사비 1,000만 원 내.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세대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동. 그다음 무슨 빌라 1동 하면 1동에 최대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 중에 만약에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으면 실제로 자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은 10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따지면 총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900만 원은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10% 100만 원은 주민이 직접 내시는 거죠. 다세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 최대 지원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자부담이 900에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세대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실제로 1,000만 원에 100만 원 부담하시면 총 공사비는 1,100만 원이 되고 다세대는 3,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드려서. 이제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절차인데요. 이 절차는 저희가 이게 만부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동인천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슷한 플로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절차나 이런 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만부마을 도시재생 뇌줄 사업 집수리 사업은 이게 남동구청에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왜냐하면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수리 부분입니다. 뇌줄 사업 중에 집수리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어요. 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랑 아까도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데서 많은 협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가 해야 될지, 원래 뭐 저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라고 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찰직으로 한 거죠. 근데 좀 까다롭게도 여기는 좀 사회적 경제라고 하니 요즘 화두가 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저희처럼 실내건축연화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라 해서 저희 말고 2개 업체, 3개 업체가 좀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나 남동구청이랑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해서 그거 다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시작해서 20년까지 한 2개년간 했는데요. 실제로 집수리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오는 이 과정 중에 신청하고 사전조사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선정하고 생생현정 내고 자부담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표에 보시면 시행 및 완료는 한 칸이거든요. 요거는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단 요 위에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요거는 잠깐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집수리 사업 신청을 아마 3월 중에 받을 거로 알고는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연지 20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등기상 주택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 상업 건물은 글쎄요, 해당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거 목적인 주택 건물이어야 되고, 미등기도 안 되고 무허가도 안 됩니다. 자, 사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허가 건물들은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수리 사업을 신청하신 대로 다 집수리가 되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보조사업자나 아니면 여기 전문가 그룹이 있으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일단 사전조사나 사전 견적에 대해서 먼저 하겠죠. 신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뭐 20가구가 들었으면 20세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들, 집수리를 요하는 우선순위들도 보고, 이 집이 정말 이 요건을 다 갖췄는지 보고, 그래서 요거 갖췄으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서 한 90% 이상은 다 선정에 통과가 되세요. 집수리 사업이 선정이 되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수리 항목하고 상세 견적들을 내죠. 그건 저희가 냈습니다. 집수리 항목이나 상세 견적은 아까 사업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개선, 외부, 특히 외부 쪽에 관련된 게 많아서 그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집수리 하시는 그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저희 집 고쳐주면 집에 도배장판도 해줘야 되고 싱크대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계량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율계량으로 좀 빼놓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단열이라든지 방수, 외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외부 자원을 통해서 이 집수리가 이제 됐으면 안에 내부 정도는 그 정도는 자율계량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내면 문제는 이제 집수리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어쨌든 집수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왜냐면 항목이나 상세 견적을 낼 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공사가 시행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율해내는 과정이 조금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하고 합의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무슨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 거고요. 동의서를 받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자부담 납부라는 게 있거든요.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되면 공사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국고가 이미 지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와서 총 공사비가 들어와 있을 때, 물론 그걸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납부가 되면 그거를 공사를 오케이가 시면에서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전 조사부터 저희가 이제 인발부에서 들어갔는데, 조사에서 심의하고 선정하고 집수량목 산생현정 내고 동의서 받고 자부담 납부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사업당 한 2-3개월 정도 걸린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가 호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아파트 한 동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장마 뭐 그런 거 빼면은 실제로 얼마 안 걸립니다. 단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나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길어야 한 2주, 10일 이 정도 걸리니까 어쨌든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복마을 저희가 어떻게 시행했냐고 시간 타임대로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7월에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19년 8월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나눠서 했습니다. 1차 진행했을 때 단독이랑 다세대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간상으로 하반기라서 시간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1-1차랑 20년에 1-2차로 나눠서 시행을 했고요. 1-1차는 단독 세대만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저희 자료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이 보라색 표가 단독 가구 수리한 뼈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초록색이 다가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차에서 단독 16세대, 1-2차에서 다세대 19세대, 단독 6세대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행을 했는데 포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사업 조건에 안 맞은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좀 남아서 20년도에 2차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지원을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2차로 진행한 게 다세대 7세대, 단독 12세대에서 총 다세대 주택은 16개 동, 16개 동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단독 주택은 34세대를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단독 세대들은 1층인 단독 세대들이 많아서, 거기는 또 워낙 집들이 낡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뼈대 세워서 짓는 집이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르신 말로 브로크라고 그러죠. 블록 집들이 좀 많아서 단열은 뭐 거의 안 돼 있으시고, 지붕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환경 때문에 성면 지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동구랑 협의를 해서 성면 전문 업체에다가 환경으로 성면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칼라 강판으로 지붕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단독은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창호나 그 다음에 현관문에 이제 방화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쇠로 된 그래서 좀 단열의 기밀성을 좀 요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했고, 다가구는 좀 달라요. 다가구는 옥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좀 방수가 좀 취약해서 방수 공사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외벽들이 낡아서 이제 도색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개별 창호들도, 요거는 개별 창호들 외창들은 저희가 다 고수리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공사 사진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공사 사진들은 이거는 다세대 주택들이거든요. 다세대 주택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옥상이나 지붕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주민과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민들께서도 당연히 내 집이 고쳐지는 게 좋겠지만, 왜냐면 내 집 창호를 우선적으로 갈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다세대 주택은 문제가 뭐냐면 한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저희 외관,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공동 그 생활하는 공간, 옥상이라든지 공용 부위들 이런 거 위주로 먼저 공사 취약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창호나 나머지 예산들이 좀 남으시면 그 중에 창호를 이미 기존에 가르신 세대들은 이미 가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안 가르신 집들을 위주로 창호를 좀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외벽 그 도색은 다 깔끔하게 다 진행을 했고요. 창호는 자세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창호를 가신 분이 있고 안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도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저희 정말 예산이 없으셔서 나는 창호 자부담 내시는 게 좀 부담이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차후로 밀거나 아니면 자율계량으로 해서 차후에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진 이제 단독 가구 사진들인데요. 실례예요. 실례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첫 번째 집은 2층이 이제 무허가라 어쩔 수 없는데 외벽에 보통 저희가 이 첫 번째 집이랑 두 번째 집은 외벽에 단열이 거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비트라고 드라이비트 난연제를 사용해서 드라이비트로 외벽 단열을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문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전에 이제 철대문이긴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이쁘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문들이 알루미늄 문이라 거의 뭐 바람 숭숭 다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음을 갈아드렸고, 오른쪽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벽이 이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차도 차 한 대밖에 못 됐는데 이분은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벽을 좀 갈아내시고 안에는 둘째 치고라도 외벽을 해서 길이 좀 넓어지셨죠. 그래서 문도 좀 이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독이랑 다세대랑 진행되는 게 좀 다릅니다. 왜냐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이 한 8세대에서 10세대가량이 다 입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만 내서 내 창문은 무조건 갈아야 되겠다기보다는 실제 우리 건물, 우리 그 A동이라는 이 건물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여기 이뻐졌는데 할 정도로 공동생활 위주로 먼저 좀 보시고 예산 범위가 허락하면 개별 창호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하시면 되고, 단독 세대는 어쨌든 생활하시는데 가장 불편한 점, 제가 볼 때는 단열 아니면 누수, 방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시고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걸 공사시공업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좀 그래도 좀 만족도들이 좀 높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좀 설명이 좀 복잡하고 좀 길었지만 하여튼 자세하고 뭐 더 궁금한 게 계시면 연락 주시고 일단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